드넓은 강동 땅. 과연 그는 왜 그토록 젊은 나이에 수많은 영웅들을 제치고 패권을 차지할 수 있었을까요? 때는 혼란스러운 후한말. 영웅 오헐들이 저마다의 꿈을 쫓아 천하를 다투던 시대였습니다. 송현은 뛰어난 무용과 용맹으로 황건적의 난을 진압하며 이름을 떨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송현은 전투 중 매복에 걸려 화살에 맞아 전사하고 맙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손책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강동에서 세력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는 뛰어난 용병술과 과감한 결단력으로 순식간에 강동을 평정하며 소패왕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손책 또한 암살자의 칼에 맞아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이제 18세의 어린 나이로 손책의 뒤를 이어 송원이 강동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송원은 형과는 달리 뛰어난 통찰력과 인재를 알아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장소, 주유, 노숙 등 뛰어난 인재들을 등용하여 국력을 키워나갔습니다. 특히 주유는 적벽대전에서 조조의 대군을 격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적벽대전 이후 송원은 유비와 손을 잡고 형주를 차지하기 위해 공략했습니다. 하지만 유비는 형주를 차지한 후 약속을 어기고 송원에게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분노한 송원은 관우를 공격하여 형주를 빼앗고 관우를 죽였습니다. 이는 유비의 격렬한 분노를 샀고 이릉대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릉대전에서 송원은 육손을 등용하여 유비의 군대를 크게 격파했습니다. 유비는 패배 후 백제성에서 병사하고 제갈량에게 뒤시를 부탁했습니다. 송원은 위나라와 대립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화친을 맺는 외교 전략을 펼쳤습니다. 229년 송원은 스스로 황제라 칭하며 오나라를 건국했습니다. 오나라는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와 문화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송원은 황제가 된 후 점차 의심이 많아지고 잔혹해졌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들 사이의 권력 다툼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후계 문제로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만년에는 지나치게 술을 즐기고 정치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252년 송원은 7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송원은 뛰어난 리더십과 전략으로 오나라를 건국하고 삼국시대의 한 축을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년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과연 송원은 성공한 군주였을까요? 아니면 한계가 명확했던 군주였을까요? 놀랍게도 송원의 후손들은 그의 기대를 저버리고 오나라는 결국 진나라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나라의 멸망은 송원의 책임일까요? 아니면 불가피한 결과였을까요? 재미있게도 송원의 무덤은 현재까지도 남아있으며 그의 삶과 업적을 기리는 장소로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송원의 진짜 능력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어떻게 그 혼란한 시대에 살아남아 오나라를 세울 수 있었을까요? 흥미롭게도 송원은 뛰어난 통치자였지만 때로는 냉혹하고 잔인한 면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놀랍게도 송원은 자신의 딸을 유비에게 시집보내 동맹을 강화하려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하지만 송원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전략을 수정하며 오나라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렇다면 송원의 리더십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 수 있을까요? 흥미롭게도 송원은 뛰어난 외교술로 주변 강대국들과의 관계를 조율하며 오나라의 안정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송원의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후계자를 제대로 정하지 못했다는 점일 것입니다. 놀랍게도 송원의 죽음 이후 오나라는 급격히 쇠퇴하며 결국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과연 송원은 오나라를 세운 영웅일까요? 아니면 멸망의 씨앗을 뿌린 군주일까요? 그의 진정한 평가는 역사의 흐름 속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송원이 죽기 전 놀라운 유언을 남겼다는 사실, 과연 그는 무엇을 남겼을까요?